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4월 셋째 주 4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평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 들어오는 4월 17일에 화성이랑 목성이 삼각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자, 쌍자궁 화성이랑 보병궁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외행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까지 속도가 빠른 상태냐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4월 초중순 동안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2주차부터는 유효 삼각을 맺으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제대로 정확한 삼각을 이루는 게 4월 17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효 구간 자체는 한 4월 11일부터 한 4월 20일 정도까지. 근데 어쨌든 정확한 각을 맺는 거는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이제 약간 멀어지는 세퍼레이팅으로 접어들고요. 자, 어쨌든 쌍자궁, 보병궁 둘 다 이제 풍산궁입니다. 에어리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인간관계 쪽 산 그런 쪽이 이슈가 되는데, 그 화성하고 목성의 조합이라는 건 어찌됐든 약간 리더십 같은 게 있어요. 추진,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면서 일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생 기업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목성 입장에서는 이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 역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간 관리자들이 관리 직급에서 잘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비유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장교급에서 뭐 위관이나 영관급에서 은퇴한 분들이 주요 기업 같은데 관리직으로 스카우트 잘 되는 건 아십니까? 특히 이제 뭐 사기업,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이나 그런 데 자주 이제 데려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장교들은 리더십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상황에서도 억지스럽게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목성 화성 조합의 그런 캐릭터나 이미지에 딱 맞아요. 약간 장교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거지. 화성 목성의 조합. 삼각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험하거나 막 굴리고 막 그 억지로 끌고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회사에서 관리직에 있다든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목성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평소에 쉽게 손대기 어려운 직무들, 그런 어떤 업무들을 도전해 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근데 거꾸로 동원되는 화성 입장,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안 하던 일을 더 하려니까 불만이 생기죠. 근데 이게 또 뭐 대립각이나 사각 같은 흉각이 아니고 삼각으로 좀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놓고 항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지. 야근을 계속 시키는데 야식이나 어떤 고과는 빡세게 챙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얘들 대놓고 나 못하겠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어쨌든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약간 좀 뭐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쌍자궁 화성 입장에서는 목성이 데트리먼트 로드거든요. 리젝션 로드이기 때문에 반갑지가 않아요. 목성은 별 상관없지만 시키는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게 이런 입장 차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안 보이는 어떤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루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좀 시간이 덜 돼가지고 여기 수성이 4월 18일 새벽에 번개같이, 수성 빠르잖아요, 내행성이니까 번개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딱 낍니다. 자, 26도 26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수성이, 백양궁 수성이 재빨리 와가지고 이 보병궁 목성하고 먼저 육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는, 목성보다 조금 앞서서 가고 있는 이 쌍자궁 화성이랑 또 육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빛의 전달이라고 그렇습니다. Translation of Light라고 그래서 빠른 행성이 느린 행성들의 빛을
받아가지고 느린 행성 A의 빛을 받아서 느린 행성 B한테 전달하는,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점성학적 현상입니다. 자, 근데 백양궁 수성이랑 쌍자궁 화성이란 건 어떻게 써요? 백양궁은 화성이 다스리는 사인이고 쌍자궁은 수성이 다스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성, 화성은 각자 다스리는 곳에 사이좋게 방문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뮤추얼 도모사일 리셉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백양궁 수성이랑 쌍자궁 화성은 아주 협조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화성이 목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그대로 받으면 좀 과해. 부담스러워. 그거를 중간에서 수성이 받아가지고 화성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급 이상 점성술의 묘미 같은 거예요. 이 수성의 역할이 얼마나 네이탈이나 호럴이나 먼데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결과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는 그 직접 임상으로 체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성이 그 브로커나 중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이 4월 17일에 이거를 수성, 화성, 목성 대육각이라고 불러요. 그랜드 섹스틸. 이 그랜드 섹스틸에서 드러난 수성의 역할이야말로 원래 수성이 갖고 있는 중재자 캐릭터에 걸맞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의 인간관계나 일관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현재 타임로드 조합이 목성, 화성, 수성 중에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이날 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타임로드 아시죠? 연주, 마이너로드, 메이저로드인데 이 셋 중에서 2개 이상, 특히 연주나 마이너로드가 목성, 화성, 수성 중에 2개로 조합이 된다. 특히 수성, 화성으로 조합이 된다.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딱 나올 수 있는 아웃풋보다 더 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성. 수성이 옆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만약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어떻게 써요? 목성하고 화성 사이를 내가 가서 중재해준 역할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타임로드가 화성이다. 화성이면 어떻게 써요? 화성은 목성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우러가 터지고 있는데 조력자가 와요. 조력자인 수성이 와가지고 둘 사이를 중재를 해줘서 내가 하는 일의 부담은 줄고 아웃풋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 어느 쪽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임로드 중에서 내가 도와준 역할이 될지 도움을 받는 역할이 될지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뭐 사실은 정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길각으로 세 행성이 만나는 거는 그랜드 트라인 120도 삼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정석적인 방법이라면 여기 수성이 여기 백양궁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천칭 자리에 있어가지고 풍산궁, 에어리사인 이 세 개가 딱 삼각으로 이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구조긴 한데 그랜드 섹스타일, 그러니까 육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도 파워는 약하지만 자기 역할은 합니다. 게다가 이때 수성이 천칭이 아닌 화성에 있으면 더 좋은 게 뭐예요? 수성하고 화성은 서로 도모사일, 뮤추얼 리셉션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연계가 강해집니다. 근데 삼각이 되면 천칭에 수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칭 자리에선 화성이 데트리먼트 로드, 리젝션 로드예요. 달갑지가 않아요.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중재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백양궁 수성이 쌍자궁 화성이랑 만난다. 이거는 비록 삼각의 절반 파워인 육각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중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점성술의 묘미입니다. 이런 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미리 알아내서 잘 활용하는 분이 점성술을 알아가지고 자기 현실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수성이 3일이나 지나면 안 되네요. 예. 이때쯤이죠. 예. 수성이 4월 20일에 정확히 얘기하면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미라클을 만납니다. 자, 지난주에 금성이 미라클을 만났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수성이 금성을 따라잡으면서 미라클랑 만나게 돼요. 이게 한참 전에 잡아놓았던 약속이 막 엎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다면 원금 보장률이 90%라고 그 권고를 받은 그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막 손실 임계점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홀드를 막 때리고 있어. 막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원금이 막 5, 60%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막혀가지고 직접 몇 시간 내가 이동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해요. 불필요하게 내가 빨빨거리면서 이동해야 되는 약간 귀찮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하고 미라크가 만나면 모든 것들이 불안정해져요. 안정적이고 확정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뒤집힐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변수처럼 바뀐다. 뭐 이런 약간 좀 불쾌한 마법 같은 거죠. 이 날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내가 정말 정말 잘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세팅을 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흔들거리는 배에 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언제라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포기하고 인정하고 가는 게 오히려 상황에 대응하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금성이 양자리 알파성인 하말이랑 만납니다. 4월 21일이죠. 자, 하말은 정말 단순해요. 한번 이거다 싶으면 눈에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주변에서 도저히 뭐 말릴 수가, 한번 꽂히면 삘이 오면 옆에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양자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들이받는 그런 어떤 촉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무대뽀나 막무가내 느낌의 별인데 금성하고 만나도 그게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다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일종의 그 SNS 스타 워너비 아직 스타가 안 됐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컨셉으로 이제 예쁜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팔로워 수가 안 늘어나. 주변에 좋아요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한 컨셉으로 나가는 나보다 좀 덜 이쁘지만 본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활동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보다 팔로워 수는 훨씬 많고 좋아요도 훨씬 많이 받아요. 이러면 이제 배알이 꼴리는 거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수를 내야 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되게 높아. 그 마음속에 희망 속에 나는 벌써 얘네들을 다 꺾었어. 내가 최고야.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약간 과한 컨셉이 자꾸 욕심이 납니다. 아, 이렇게 자극적인 걸로 해보면 그래도 관심을 좀 더 얻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 선을 넘어가지고 오바를 하다 보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까지 다 깎아먹는 일종의 그 빈곤의 악순환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하말과의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안 돌아간다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당장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일단 한번 이겨보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이 많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화성이 자 베텔게우스 오리온 자리 알파성인 베텔게우스랑 4월 22일에 만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화성이 좀 느리잖아요. 자, 화성 속성을 가진 여러 가지 별들이 있어요. 뭐 안타레스, 알데바란, 레굴루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 되게 많은데 여러분 밝은 별들 중에서는 화성 속성의 그런 항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별들 중에서 정작 화성하고 상성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베텔게우스예요. 원래 화성이 좀 조급하고 경솔하잖아요. 그거를 베텔게우스랑 만나면서 무게감이나 약간 신중함 같은 걸로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 가벼운 화성을 엉덩이를 무겁게 해줘요. 그래서 이날은 뭐 하기에 좋냐면은 속도보다 정확성을 요하는 일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도 있죠. 남보다 빠르기만 하면 장땡인 상황들도 있어. 근데 그런 상황들보다는 약간 좀 화성의 어떤 얘기 같은 거를 집중시켜가지고 일종의 디테일, 고도의 완성도나 예리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완성도나 예리함이 갖춰져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화성 베텔게우스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으로 하면 무작정 120, 150, 180으로 달려서
빨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죠. 큰 차를 몰고 있는데 마트 주차장에서 엄청 공간이 좁아. 근데 그거를 아주 훌륭한 주차 파인 컨트롤로 딱 하고 깻잎 한 장 차이로 집어넣는 거지.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이나 가공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주 정밀한 세공이나 가공 같은 걸 한다든가, 뭐 금속 가공 기술 장난 아니죠. 진짜 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거. 혹은 뭐 의사가 진짜 작은 거를 내시경으로 뇌신경을 아주 작은 구조를 수술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술가가 조각을 하다가 조각과 부조를 하다가 그 디테일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디테일을 완성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뭐 검찰이나 경찰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참으면서 잠복해 있다가 딱 증거가 모이고 이때다 싶을 때 바로 출동해가지고 5분 만에 작전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체포 성공. 뭐 이런 겁니다. 한 달 동안 잠복하다가. 어쨌든 그래요. 베텔게우스 화성조합은 나대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딱 한 번 찌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파인 컨트롤의 상징 같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성패가 갈리는 상황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베텔게우스랑 만나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수성이 어느샌가 또 쫓아와가지고 금성을 4월 23일이죠. 아까 금성이 만났던 양자리 알파성인 하마라고 만납니다. 자, 타임로드가 수성인 경우에는 뭐 양자리 그 하말이 어디 안 가요. 어디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딴 거 생각 못하는 그게 똑같거든. 수성하고 만나도. 그래서 평소 엄청 똑똑하던 분들도 타임로드가 수성이면 이날에는 뭔가 판단 착오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뭐 무슨 짓을 해도 머리가 안 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내 머리가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유리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내 편들, 친한 친구라든가 애인이라든가 혹은 배우자라든가, 그래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뭐 누가 봐도 이상한데 나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가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집을 피우다가는 일이나 사람 양쪽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오직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귀를 잘 열어두세요. 그러면 큰 실수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4월 셋째 주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